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것이 미친듯이 급등하고 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85원까지 치솟았어요. 자, 달러 인덱스마저도 93.6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원화 약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1.5%를 넘어섰습니다. 1.53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급격히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4월 달에 1.7%까지는 아직도 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지금 당분간 이 추세는 꺾이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지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미국 채권 금리의 급등으로 한국 채권 시장도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채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장기채 10년물 금리가요 2.25%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5년물, 3년물, 단기물까지 같이 올라갔어요. 지난 4월에 미국채 금리 급등 시기에는요 단기채 금리하고 장기채 금리의 사이가 계속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단기채, 장기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9월 9일 날 3년 국호채 금리가 1.5%에 육박하다는 기사를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1.6%를 넘어버린 겁니다. 자, 이 3년 국고채 수익률은 어디에 연동되죠? 회사채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AA급 회사채 대 채권 금리가 2%를 넘어섰어요. 계속해서 올라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5년물 채권 금리도 1.95%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금융채 5년물이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대출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연관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증시가 강하게 조정을 받았던 하루입니다. 한 달 만에 3,100선이 무너졌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2,000원 넘게 던졌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갑자기 뛰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원인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에요. 자, 에너지 중에서 지금 천연가스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6개월 전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가격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저희가 8월 생산자 물가 지수 말씀을 드렸을 때 전월 대비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가스 요금 인상 부분이다 말씀드렸죠. 지금 가스공사가 미수금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빨리 요금을 올려줘야 이 미수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것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이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2014년 이후에 지금 가격을 유지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 공급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미국 세일가스 업계에서 계속해서 펑펑펑펑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2달러 선에서 바닥을 계속 기고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천연가스 요금이 이렇게 올라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물론 지금 유럽하고 러시아의 기싸움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량을 늘리면 되잖아요. 지금 생산량이 못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탄소 배출 사업에 투자 자금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왜? 앞으로 친환경 사업이고 탄소 배출 사업의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여기서 자금을 끌어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원자재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연가스가 뛰니까 대체재인 원유 가격도 같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WTI 기준으로 75달러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요 기본적으로 물가가 안정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지속적인 인플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유가 흐름 보시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나올 때는 예외 없이 긴축이 있었다는 부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길면 길수록 긴축의 기간도 더 길 것이다. 그 부분을 가장 주의하셔라 말씀드렸고요. 올해 60달러에서 70달러, 내년에 80달러, 그리고 내후년에 90달러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끝장난다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제롬 파월 의장의 태세 전환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서 미리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 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어요. 특히 일부 분야에서는 공급망의 차질 영향이 크다면서 이런 영향이 예상보다 크고
길어질 수 있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동안의 제롬 파월 의장은 거의 뻐꾸기처럼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연준을 믿어달라, 계속해서 인플레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지금 물가 급등하는 것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말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거예요. 고물가 지속 우려되면 기준금리 인상된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급등은 모든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이 잡히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에서 깜짝 놀란 거죠. 야, 기준금리 인상 뭐로 때문에 야, 8월 FOMC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이 안심하고 증시가 올라갔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를 꺼내버렸다는 거죠. 자, 게다가 10월 8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됩니다. 바로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와 미국 실업률이 발표가 되죠.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 여러 차례 10월 8일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동시에 발표되는데 지금 취업자 수 증가를 가로막는 두 가지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이 9월부터 해소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예상보다 높은 고용지표 개선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매파적인 제롬 파월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명분이 무엇이다? 저물가거나 저성장이거나 또는 심각한 고용 불안이 있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 지속시킬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 경제도 좋고 물가 불안도 있는데 고용 지표가 이제 만족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완화적 통화 정책 저금리와 또한 이제 양적 완화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그 명분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은 물가 불안이 예상보다 심각해지네, 생각보다 빨리 긴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한없이 천사로 보였던 제롬 파월 의장이 무서운 매가지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절대 단기간 내에 꺼지지 않는다. 자, 원자재 가격 인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원자재 가격 떨어지게 되면 다시 물가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데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요, 원자재 가격 급등이 빠른 속도로 원상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장기간 이어지잖아요. 공산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공산품 가격이 반영이 되면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고 공산품 가격은 안 떨어져요. 그럼 공산품 가격 인상이 결국에는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1번부터 3번까지 가는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으로 장기간 소요되더라 한국은행도 이런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률에 반영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인플레 우려가 있다고 BOK 이슈노트에서 밝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한번 오게 되면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통화정책의 우선순위에 물가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도한 부채를 가진 주체들이 이런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무너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 언제 꺼진다? 이런 주체들이 무너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끝이 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생긴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또는 일시적으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쉽게 저는 와닿지가 않고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9월 FOMC 점도표보다 더 가파른 인상도 대비할 필요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2023년까지 기준금리 1%까지 올린다는 전망이 우세했거든요. 물론 지금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연준 이사 2명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사퇴를 했지만 그래도 이 추세 자체는 바뀌지는 않을 거로 보여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정상금리에 빠르게 도달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것을 일시에 모두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이 정상금리 2.5%인지 3%인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한국의 정상금리 수준도 높아진다는 거죠. 대한민국 절대 2% 안 될 거야, 2.5% 안 될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때 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 오늘 물가와 관련된 지표가 나왔습니다. 9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얼마가 나왔냐? 103.8이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101이었거든요. 전월 대비 더 줄어들 거라고 봤습니다. 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래서 2달 연속 하락 추세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3개월 만에 반등을 해버렸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소비 수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2분기 GDP 성장률도 민간 소비가 주도를 했다는 부분이죠.
자, 이런 소비 증가 부분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2.4%대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9월 기대 인플레이션과 현재 물가 인식도 2.4%로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급 측 물가 인상 압력 부분이 수요 측에서 받아지게 되니까 급속도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 국가마다 달라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 압력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단에서 못 맞춰주니까 중간에 제조업체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거고, 한국은 이런 물가 인상 압력을 수요층에서 받아주고 있으니까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발표에 주목할 만한 수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 수준 전망이었어요. 자, 무려 134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8포인트 올라갔어요. 이게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1년 뒤 주택가격 전망도 드디어 하락을 했습니다. 128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향후 금리 인상 기대감이 주택가격 전망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긋지긋한 저금리 시대가 가고 긴축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긴축 수도권 부동산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긴축에서는 언제나 과도한 부채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런 커다란 태풍이 올 때 건실한 재무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쉽게 생각하면서 많은 레버리지를 끌어쓰고 자산에 투자를 했다는 부분이죠. 자, 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무리한 비투, 민물에 갯벌 들어가는 격이다 경고를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향후 기준금리 인상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규모 입주마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신도시 입주 상황,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큰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저희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전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